안녕하십니까. QS의 전국에 계신 GFC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는 오렌지 라이프의 이용광입니다. 자, 10월 교육을 하러 왔는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어떤 GA 교육보다도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잘 들리시나요? 예, 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렌지 라이프 일단 전산 시스템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교육하는 걸로 해서 오렌지 완벽 이해하기 1탄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에 시책 먼저 한번 재밌는 시책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관련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오렌지 라이프 프로모션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품 시상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물품 시상 잘 보이시지 않을 건데 크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세경 구스다운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홈쇼핑이나 이 인터넷 쇼핑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거랍니다. 여자들이 저게 갖고 싶어서 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세경 구스다운이 신계약 월천 보험료 10만 원 이상이면 기본으로 한 개 지급되고요. 건당 한 개씩 지급됩니다. 신계약 건당 한 개. CMIP 월천 보험료 10만 원 이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세경 구스다운이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월천 보험료 1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면 우리가 골프 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퍼터 있죠. 스카티 카메론 퍼터 또는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다이슨 제품이 얼마나 비싼지 다 아실 거고요.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세경 구스다운 하나 가져가시고 100만 이상 하시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세경 구스다운을 저희 회사에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대량 구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걸려고 했는데 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판매처 측에서 이 가격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하나 하시면 10만 원짜리 물품을 하나 받아가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요. 오렌지 라이프 이번 달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스카티 카메론 포터 저도 매장 가면 한 7, 80만 원에서 못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편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대박 대잔치 그래서요. 세 가지 상품입니다. 멋진 오렌지 종신보험, 이번에 10월 1일 출시된 힘찬 유니버설 종신보험, 비변행 유니버설 종신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변행 유니버설 종신. 요 세 상품에 한해서 건당 보험료 50만 원 이상이면 골드바 한 개가 지급이 됩니다. 한 돈짜리가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골드바 두 개, 두 돈이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한도는 주어졌어요. 1000만 원 이상을 하시면 골드바 20개, 20돈이 지급됩니다. 20돈. 그런데 2000만 원 하더라도 한도는 20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만 원당 순금 한돈을 골드바를 지급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시책은 종신보험 표준형, 우리 지금 QS에서 좀 많이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 표준형과 오렌지 CEO 정기보험은 월초보험료 60%고요. 그 외의 상품은 월초보험료 20%입니다. 그리고 합산보험료가 1000만 원 이상이 되시면 추가로 현금 2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하시게 되면 80%, 70%가 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오렌지 라이프의 시책, 물품 시책 잘 기억해 주시고요. 퍼트도 가져가시고 신세경 구스다운도 가져가시고 황금 골드바도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렌지 GA 오늘은 GA에 대한 전산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면 편리한 부분을 제가 포인트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보다 훨씬 이쁜 우리 오렌지 라이프의 매니저가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동영상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라이프 지원 매니저 이혜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렌지 라이프 GA.com 영업 시스템에서 신규 고객을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 보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ga.com 전산을 설치하셔야 하는데 인터넷 주소창에 http ga.orangelife.co.kr을 입력 후 설치하시면 전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산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GA 헬프데스크 1899-7882번으로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1번 전산 이용 문의를 진행해 주세요. 첫 번째로 임시 비밀번호 발급 과정입니다. 최초 로그인을 할 때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하는데 첫 화면에서 임시 비밀번호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름과 FC 코드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인증번호 발송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인증번호 발송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그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시 비밀번호를 꼭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최초 비밀번호 설정 시에는 인증번호가 3번 발송되니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PC 기기 등록 방법입니다. PC 기기 등록을 하시면 인증번호 발송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PC 기기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FC 코드, FC 이름, PC 관리명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기기 인증은 PC 세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한 기기 확인 및 삭제 방법은 로그인 후 화면에서 본인 이름을 클릭한 후 스마트폰, OTP, PC 인증 탭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입 설계 동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설계 동의를 클릭하셔서 가입 설계 동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신규 고객은 스텝 1, 파란 네모 신규 고객을 클릭한 후 스텝 3의 생년월일을 8자리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주황색 네모 동의 입력을 누르시면 하단의 가입 설계 동의 리스트에 새로운 동의서 발행 번호가 생성됩니다. 해당 고객을 선택한 후 가입 설계 동의서를 출력해 주세요. 출력한 서면 동의서 작성 방법입니다. 팩스는 자동 인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5개의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날짜와 고객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FC 성명 옆의 서명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세요. 작성된 서면 동의서는 팩스 발송해 주셔야 하는데 팩스 번호는 가입 설계 동의 리스트 하단 가입 설계 동의 절차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02-2200-2999 번호로 발송하시면 자동 승인됩니다. 자동 승인 불가 건의 경우 GA 헬프데스크 1899-7882 전화 후 단축번호 2번을 통해 승인 요청해 주세요. 승인 여부 확인은 가입 설계 동의 리스트의 파란 네모 조회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 승인은 녹색 Y 표시로 나타납니다. 승인란이 N으로 나타나면 N을 클릭해서 불가 사유 확인 후 보완하여 팩스 재발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승인되도록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승인이 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고객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 후 저장을 누릅니다. 입력된 연락처로 ARS 안내 SMS가 발송됩니다. 1899-9882로 ARS를 연결하면 안내 멘트에 따라 발행번호 10자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샵 버튼을 눌러주세요. ARS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고객을 선택해서 고객 등록 버튼을 눌러 고객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가입 설계 동의서 팩스 발송 후 두 번째, 플러스 버튼 눌러 고객 이름, 연락처 입력하기 세 번째, ARS를 진행하시면 최종적으로 고객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생소하셔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두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어려움에 빠지셨다면 GA 헬프 연락처를 메모해 주세요. 필요에 따라 활용하셔서 업무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죠? 네.
그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추가해서 제가 꼭 짚어드려야 될 부분 짚어드리고요. 설계 화면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처음 들어가시는 분 이제 이미 저희 GA orange-life.co.kr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받아 들어가신다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이 되는데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문자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 비밀번호를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게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 오렌지 라이프 GA 시스템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 같으면 여기 위에 있는 GA 오렌지 life.co.kr 뭐 어느 장소든지 간에 그 URL 치는 곳에다 치면 어떤 PC든지 간에 다 연결이 됩니다. 다만 설치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 설치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하고요.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모르셨을 텐데요. 본인 PC 내지는 사무실에 있는 설계 PC 그러니까 컴퓨터 데스크탑에 본인 기기 등록을 해놓으시면 인증번호 발급 없이 바로 그냥 오렌지 라이프 코드와 비밀번호만 치면 그냥 로그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등록, 기기 등록은 첫 화면에 보면 요 중간 부분에 PC 기기 등록이라고 있어요. PC 기기 등록. 이걸 클릭을 해서 하시면 우리 GFC님들 코드와 성함 그리고 PC 관리명 누구 컴퓨터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PC 기기 등록하라 그러면 인증번호를 거기서 한 번만 보내주시면 그 PC 그 컴퓨터에서는 앞으로는 인증번호 없이 그냥 비밀번호만 치면 그냥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한 사람이 세 컴퓨터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한 컴퓨터에는 무한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번만 귀찮으시면 되니까요. 지점에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에다가 한 번씩만 등록을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비밀번호 쳐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뭐 출력하면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기 등록은 꼭 해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설계 동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입 설계 동의서 출력하고 서면 동의를 팩스 넣고 팩스 넣은 걸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고객명과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ARS하고 고객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신규 가입 설계 동의 화면을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신규 고객 파란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3번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년월일 8자리로 집어넣으시고 동의 입력을 누르시면 이 밑에 가입 설계 동의 리스트에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선택 버튼 클릭해 주시고 가입 설계 동의서 출력을 누르시면 이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PDF 파일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영상에 보셨지만 이 체크를 네모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빗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하시는 고객 성함, 사인, 그리고 고객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 다음에 우리 담당하시는 GFC들, 팀장님들, 지점장님들이 서명을 꼭 해주시고 팩스를 보내셔야 됩니다. 팩스 번호는 02-2200번에 2999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팩스 번호 있죠. 2200번에 2999로 보내시면 승인이 되면 여기에 Y로 표시가 됩니다. Y. 근데 여기가 N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가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등록이 안 되냐고. 그런데 N을 클릭을 해보시면 왜 지금 Y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팝업 창으로 뜹니다. 아, 그게 빠졌구나. 그래서 그걸 체크하셔서 다시 집어넣으시면 Y로 뜰 겁니다. 팩스 번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2200번에 2999.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형성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입력이라고 뜰 겁니다. 고객 성명에 플러스 버튼이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회사 시스템을 바꿨어요. 입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 이제 아직까지 고객의 성함을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 입력 누르시면 이게 뜨는데요. 자, 주의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청약서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고객 성함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 고객 성함이 틀리면 다시 고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를 집어넣으면 고객한테 ARS를 본인이 직접 하라고 문자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어떻게 하죠? 미리 한번 해보고 설계서를 뽑아가려고 하는데 고객이 내 걸 설계 동의를 벌써 나한테 하라고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객의 핸드폰 번호를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문자가 안 가게. 그런데 주의점, 핸드폰 번호를 넣지 말라고 하면은 사무실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고객의 사무실 번호를 알 수 있으면 사무실 번호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객의 사무실. 근데 고객의 사무실 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지점 사무실 번호를 넣겠다 해서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분이 고객이 청약을 하시더라도 입력이 안 됩니다. 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지점장님들 전화번호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정상 계약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에 있는 전화번호를 넣지 마시고요. 명함을 받으셨으면 그 고객의 회사의 유선 전화, 02 내지는 031, 010이 아니고 집어넣으시면 고객한테 문자는 가진 않습니다. 다만 절대로 여기에 사무실 번호를 모른다 해서 사무실 번호를 지사의 사무실 번호를 넣으면 의심스러운 계약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입력을 아예 못하게 차단을 해놨어요. GFC님과 동일한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차단을 해놨으니까 절대 사무실 번호를 하더라도 고객의 사무실 번호를 넣으시는 게 좋고요. 핸드폰 번호를 넣으시면 고객한테 문자가 날아갑니다. 나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를 여기 넣지 마시고 다만 이름은 정확하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지나고 나면 ARS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99에 9882로 ARS를 하면 두 가지를 하죠. 여기 QR코드 밑에 발행번호가 있습니다. 이 발행번호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QR코드, 이 용지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발행번호 10자를 집어넣으면 맞으면 1번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멘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샵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성함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는 제일 앞에 선택 버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고 가입상의 동의서 출력 옆에 고객 등록 화면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그분의 이제 고객 등록 주소와 이제 정확한 전화번호를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고객 등록 화면에서는 정확한 전화번호를 집어넣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핸드폰 번호로 고객 등록 화면에서는 정확히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왜냐? 나중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혹시 고객이 보험료가 연체되거나 했을 때 가상 계좌를 딸 때 핸드폰 번호가 없으면 가상 계좌가 안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금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이 고객 등록 시에는 정확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입 설계 동의서를 다 이제 등록하셨으면 그 아까 QR 코드 나온 가입 설계 동의서 출력된 분 있죠. 그거를 우리 여기 계시는 각 지사에 계시는 총무님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님은 그걸 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지 다음 설계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가끔 지사에 총무가 없거나 좀 그 제출하시는 게 늦어서 총무님께서 원본을 받았다는 확인 버튼을 안 눌러주면은 어떤 게 뜨냐면 가입 설계 동의 화면에서 아직 원본 처리가 안 된 건이 있습니다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그때 확인을 누르시면 하고 하겠다는 의미가 돼서 추가적인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무님께서 원본을 받았다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 위에서 건이 있습니다라고 뜨게 되면 거기에 취소를 누르시고 다음 고객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건이 끝난 이후에 총무님에게 제출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또 지금 제가 오늘 화면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계 권한이 없어서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설계하면 한번 봅시죠. 변액 적합성 진단이 있습니다. 변액 적합성 진단. 변액을 판매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자 여기서 가장 하는 건 뭐냐면 변액보험을 팔려면 조금 공격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 고객이 하셔야 되는 건데요. 고객이 하셔야 되는 건데 고객이 못 하시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변액보험 팔지 말라라고 나와요. 팔지 말라.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변액 적합성을 했는데 변액보험 판매를 가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오게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오게 되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변액 적합성은 설문은 1일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을 설계하려면 다음 날 다시 해야 돼요. 다음 날 다시. 그래서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나타내게 하시려면 좀 위에 번호 1번, 2번 정도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뭐 3번, 4번이나 원금 보전 확실해야 된다 이런 걸 표시해 놓으시면 변액보험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변액 적합성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일 청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에 변액 적합성을 잘못하시면 설계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 계약인 경우에 단체 계약인 경우에 단체도 변액 적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개인도 변액 적합, 피보험자도 변액 적합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만 법인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자인 법인도 고객 등록하시고 변액 적합성을 하셔야 되고 피보험자도 변액 적합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변액 적합성이 된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하시면 풀리긴 하는데 만약에 급한 건이라 그러면 신중하게 변액 적합성 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변액 적합성 1회만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변액 적합성에서 저장이 되려면 마지막에 출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출력 버튼. 그래서 인쇄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출력 및 저장이 되어 있는데 출력 및 저장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면 확인하기 다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하고 마지막에 출력 전자문서를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 클릭을 해줘야지 저장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입 설계 같은 경우에 저희 오렌지라이프 시스템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객 등록이 된 상태에서 설계 및 청약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가입 설계가 나오는데요. 좌측에 지금 제가 그 화면이 저한테 구동이 안 돼서 마땅히 못했는데 상품명이 나오고 주계약의 금액과 가입 나이 그리고 납입기간 보험료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고객께서 500만 원짜리 하나 설계해봐 100만 원짜리 하나 설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험료 부분에 100만 원 넣으시고 100만 원짜리라면 납입기간만 설정해서 집어넣으시고 하단에 있는 보험료 계산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딱 100만 원은 맞지 않지만 100만 원 근방에 되는 사망보험금額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넣고 보험료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금액을 넣고 납입기간 맞춰놓고 보험료 계산을 하셔도 거기에 맞는 사망보험금이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억 사망보험금이 20억이 초과하는 거는 저희가 선심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선심사. 그래서 선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20억이 넘으면 선심사라는 이유는 오렌지라이프에서는 20억까지만 수용할 수 있고요. 20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재보험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심사로 진행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청약서 출력인데요. 다른 회사 설계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설계만 되면 청약 진행까지는 어렵진 않은데 청약서 출력은 계약자 본인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즉시 이체는 보통 이제 청약하실 때 자녀분 이름으로 해서 하고 부모 통장에서 바로 출금을 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꼭 본인 계좌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즉시 본인 계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 계좌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객 성금은 휴대폰 번호가 꼭 있어야 돼요. 가상 계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객 핸드폰 번호가 잘못 입력을 했어요.
잘못 입력을 해서 그 고객 번호가 예를 들어서 결번이면 좋았는데 진짜 사용하는 번호로 잘못 입력이 된 거예요. 진짜 사용하는 번호로. 그래서 가상계좌 발급을 했는데 그 고객한테 가는데 그 고객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누가 내 정보를 가져갔느냐. 그래서 다시 원인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입력을 어떻게 한 거냐. 고객이 입력을 한 거냐. 가입 설계 동의하는 거 알았냐. 몰랐다. 그냥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왔다. 자, 그래서 그 고객이 가입한 지도 없는데 본인한테 그 잘못된 번호에 가상계좌 날라왔고 이게 왜 오렌지에서 날라왔지? 전화했어요. 했더니 그 번호 아니냐고 아니라고 해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처음 설계했던 팀장님이 내가 입력한 거게 되고 고객이 정보를 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 가서 지금 큰 징계를 받고 회사도 큰 징계를 받았어요. 시스템을 고치라.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하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결번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결번이 아닌 걸 잘못 입력하시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요즘 고객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서 나중에 출력하실 때 보면 5회까지만 출력이 가능해요. 5회까지만. 그래서 5회 이상이 되면 재출력이 불가하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A 헬프데스크가 저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899-7882가 저희 헬프데스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혹시 하여튼 하시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1899-7882로 하시면 대부분에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링 콜을 받으시는데 못 받으셔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588-5005가 오렌지 라이프 콜센터 번호인데요. 이거 누르시고 단축번호 6번 누르시면 바쁘신 분들은 회사에서 올 때까지 모니터링 전화번호 안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냥 청약하자마자 바로 스캔이 된 이후에는 1588-5005에서 6번 누르시면 인콜로 모니터링을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고객한테 그렇게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무진단 한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34세 이하는 저희가 12억까지 무진단이고요. 35세에서 39세까지는 6억까지가 무진단입니다. 6억까지가. 그리고 40세에서 44세는 2억까지가 무진단이고 45세에서 49세까지는 1억 4천까지가 무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50세에서 54세는 1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이면 2천 이하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 오렌지 라이프가 지금 무진단 한도가 조금 요 나이 때 45세, 49세, 50세에서 54세 사이에 조금 작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 GA 채널에 있는 지원장들이 지금 심사팀과 협의해서 좀 많이 올리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는 11월 내지는 내년 초쯤에는 조금 한도가 늘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무진단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진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릴 의무 사항을 쓰시다가 나 고혈압이 있는데 내지는 고지혈증이 있는데 뭐 이렇게 고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인데 고혈압을 고지했다. 그러면 무진단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혈압 고지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혈압을 고지하시면 건강검진을 무진단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적부가 가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부 아시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가서 외주업체에서 나가서 진짜 계약을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적부는 간호사들이 보통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월에 계약을 하면 랜덤하게 3분의 1의 계약이 걸립니다. 랜덤하게 3분의 1. 그리고 특히 월말 말일날 다수의 계약을 하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말에 심지어 10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입력을 10건을 같은 GFC님이. 근데 이분 경우에는 동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제주도 분도 계시고 막 동두천에 계신 분도 있고 하루에 그 말일날 다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는 100% 나갑니다. 정권이 나갑니다.
말일날 동선이 안 맞는데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에는 정권 100%다 나가는데요. 자, 제가 적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적부는 간호사가 나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해제가 됐어요. 무장 해제. 그래서 간호사가 물어봐요. 고지사항에는 아프신 게 없는데 진짜 병원 가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간호사니까 얘기해도 된다 싶어서 실은 내가 지지난달에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아파서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없다고 했다. 그러면 그거를 녹취까지 하고 깨끗하게 적어서 보고합니다. 저희 심사팀에. 그러면 심사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고객 적부 시 3개월 전 무슨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고 수술한 경험이 있으신데 고지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바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가진 않고요. 다시 고지하라고 하고 거기 관련된 의적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부시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적부시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간호사가 하더라도 적부가 걸렸다 그러면 절대 고지사항 이외의 걸 말씀하시면 그 계약을 성립하기 어렵다. 두 번째 가장 많이 걸리는 사항. 법인 계약 시에 가장 많이 걸리는 적부가 어떤 거냐면 고객님이 알릴 의무 사항에는 다 없다 했는데 보통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이 보시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자유선 가시는 분들이어서 화물 트럭을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화물 트럭이 있는데 그 사장님도 운전하세요. 그러면 하죠. 내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1억 한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10억짜리를 해왔는데 1억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한 달에 한 번 한다.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차를 팔아야지만 회사에서 매매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해요. 그러니까 적부일 때 법인 대표자님이 피보험자인 경우에 화물차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로 말씀드려 편할 테니까요. 법인 계약을 해서 지난달에 35억 승인을 받았어요. 선심사를 다 해서.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고객께서 고지 의무의 부분에 다 없다 썼었는데 적부가 나갔는데 그 사업 승계를 하는 곳인데 아들이 계약직 피보험자였거든요. 헨리 데이비슨 813cc 짜리 오토바이 갖고 있다. 그걸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취미 삼아 탄다. 이렇게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계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도 1급입니다. 1억까지만 35억을 승인받았는데 1억. 지금 그 계약을 다 추진했다가 간호사한테 이거는 정부에서 나가서 한 게 아니라 건강검진 받으러 갔던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물어봤더니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를 사용 폐지 증명서, 그러니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사용 폐지 증명서라고 매매를 한 증명서를 갖고 와야지 안 타는 걸로 인정한답니다.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본인의 MR을 팔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서 그런 걸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건강검진을 했을 때하고 적부가 나간다 그러면 고지 상황과 이 상반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로 보험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요. 적부와 그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좀 잘 안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요. 피보험 이익에 관련해서 지금도 지난달에 계약한 것 중에서도 피보험 이익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피보험 이익은 뭐냐면 피보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30대는 본인 소득의 20배까지 할 수 있고 40대는 본인 연소득의 15배까지 사망보험금을 할 수 있고요. 50대는 본인 연소득의 10배까지, 그 다음에 60대는 본인 연소득의 5배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을 10억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개인신용정보 조회로 해봤더니 연에 국가에 신고한 소득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신용정보 조회로 해서
본인의 연소득이 증빙되는 거하고 사망보험금의 한도가 맞으면 소득 증빙을 제출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정보 추정되는 소득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은 사망보험금을 줄여야 돼요. 근데 그 사망보험 한도가 당타사 합산입니다. 오렌지 라이프 거만 되는 게 아니고요. 타사에 있는 경우. 지난달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오렌지 라이프에 5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연애 연소득이 1억이에요. 그리고 50대예요. 그러면 10억까지 가능하잖아요. 5억이 들어와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삼성생명에 55억이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65억. 근데 연소득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거절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라이프가 좀 빡빡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만 미리서 여러분들이 그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좀 챙겨주면 좋겠고요. 법인 대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다가 플러스 단기 순이익의 지분율만큼을 소득으로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월세 받는 것도 소득으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요. 소득의 범위는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담당 지점장님하고 언제든지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만 있으시면 할증으로 저희들이 인수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혈압에 당뇨에 뭐 간 수치가 안 좋다 그러면 거절이 되는데 당뇨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증 인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비형 간염은 치료 종결 6개월 이상 시 건강검진 받고 정상으로 범위 내에 있으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그 뭐랄까요 바삐 오셨을 텐데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는 오렌지 라이프 시스템 사용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사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제 전화번호나 아니면 저희 지원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경우에는 지원 매니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되고 고객 등록까지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놓으시면 급한 경우에 고객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저희 매니저가 설계하는 거는 5분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고객 등록 절차는 팩스 보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좀 텀을 주시고 하셔야 돼요. 바로 뭐 설계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 여유를 주시고 부탁을 하면 저희 매니저가 지원을 해줄 겁니다. 자, 그 오늘 뭐 아까 시책 말씀드린 거 10월 시책 신세경 구스다운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스카트 캐메론 여기 퍼터 그 다음에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금 한 20돈 정도 이거 일단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재산 증식에 좀 많이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오렌지 라이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드리려고 갖다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좀 우리 그 교육센터 좀 올리.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나 이거 오늘 이런 그 자료 이거를. 지금 오늘 녹화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여기 주고 할게요. 어디 뭐를요? 이 자료를. 자료 예. 예. 그리고 요거 하나 드릴게요. 그 자료가 있으면은 이게 오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저기 카메라에 눈을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익숙해지겠죠. 어떻게 저 우리 당뇨 그 방문 진단도 받았고요. 예. 뭐 진단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고 예. 정상으로 해서 실제. 할증이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예. 만약에 할증 전화해야 되겠다 하나만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요거 말고 그거 할증이 안 되면 그냥 이슈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워낙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네요. 근데 이제 심사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또